부하 직원에게 던진 무심한 한마디가 공무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단순한 훈계라고 생각했던 발언이 폭언으로 교정되어 정직 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징계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직사회의 징계구제 전문가이신 누리 행정사님과 함께합니다. 최근 공직 내부에서는 갑질이나 언어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벼운 훈계로 넘어갔을 일들이 이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 수위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면 반드시 소청 심사를 통해 감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호소하기 위해 두 분의 의뢰인을 모셨습니다. 먼저 의뢰인 1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징계를 받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며 단 한 번의 징계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왔습니다. 지난 연말 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신규 직원이 반복적인 실수를 저질러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며 소리를 지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정직 3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상습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진술까지 더해져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이 님의 경우도 상황이 비슷하신가요? 저는 폭언이라기보다는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문제가 되어 정직 1개월을 받았습니다. 업무 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는 상식 아니냐는 식으로 말한 것이 인격 모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서 분위기를 망쳤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아주 엄중하게 다뤄졌습니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의한 발언이었다고 주장하시지만 법리는 다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인격적 대우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엄히 다스립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진단서까지 제출하면 감경을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과정에서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처분을 낮출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상황적 맥락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업무의 시급성이나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당시 예산 집행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점이 고려될까요? 그 점은 아주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실수가 기관 전체에 미칠 막대한 지장을 막으려는 과정이었음을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해당 직원과 원만하게 지냈던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네, 평소 유대관계가 깊었다는 증거는 고의성이나 악의성을 부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긴 확인서도 소청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직 처분이 인용되어 감경된 실체 사례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지요? 최근 진행했던 사건 중에 부하 직원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며 해임 위기에 처한 분이 계셨습니다. 조사해보니 일부 발언은 과장되었고 업무 지도 과정에서의 엄격함이 오해를 산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20년간의 공로와 장관급 표창 실적, 그리고 동료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대폭 감경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해임이나 파면 같은 배제 징계를 면하고 공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아주 귀한 사례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도 소청심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단순히 운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사님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연금과 승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정직 처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길이 막히게 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징계 의결 이유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폭언이라는 굴레에 갇혀 고통받는 공직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되 부당하거나 과도한 책임은 지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주체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파고드는 전략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은 허비하지 마십시오. 기록은 남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적 논거를 갖춘다면 충분히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누리 행정사님과 의뢰인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청 심사는 복잡하지만 해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16년 노하우로 길을 찾아드릴 테니 누리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